그러니까 하여튼 나가 명훈이랑 싸웠다가 화해를 했는데 얘가 좀 눈치가 없는 애가 전쟁 얘기를 계속하다가 전쟁의 상처를 갖고 있는 명훈이의 심기를 건드리는 바람에 둘이 사이가 멀어지고 그랬다가 내가 찾아가서 화해를 했죠.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명훈이가 당달봉사라고 해서 겉으로 봤을 때는 멀쩡한데 눈이 멀어 있는 거지. 그 이유가 결국은 리플레이. 부모님의 죽음을 목격한 후에 전쟁으로 인해서 그 후에 충격으로 당달봉사가 됐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외할머니께서 명훈이 외할머니께서 당부하신 걸 잊고 얘기를 했구나.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위기에 보면은 딸구머니 아버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말을 주고받다 보니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버뜩 들었다. 앞을 못 보는 명훈이가 무슨 재주로 딸구머니 아버지를 본단 말인가. 딸구머니 아버지가 뭐냐면 종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종치는 사람. 눈에 안 보여도 마음으로는 얼마든지 볼 수 있어. 명훈이가 이렇게 얘기해. 이건 뭐냐? 마음으로 느끼고 싶다는 얘기야. 내 속마음을 읽었는지 명훈이가 얼른 어른스럽게 말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우리는 주일 저녁에 함께 신광교회에 가기로 약속을 정했다. 왜냐면 명훈이가 종을 치고 종치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야. 교회에서 종치는 거. 자, 주일 저녁에 오기까지 시간은 군뱅이 걸음처럼 더디 흘러갔다. 왜냐면 내가 명훈이와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지. 약속 시간을. 외할머니의 허락을 받고 명훈이와 나는 딸구머니 아버지가 초종, 처음 울리는 종을 울릴 시간에 맞춰 관사를 출발했다. 명훈이가 손을 잡고 조심조심 길을 인도하는 탓에 자, 명훈이 손을 잡고 관사에서 신광교회까지 평상시보다 곱절 이상 거리가 멀게 느껴졌다. 먼 길을 걷는 동안 나는 전에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한테서 들은 이야기를 재탕해서 다시 되풀이해서 명훈이에게 들려주는 일로 시간을 때웠다. 괄호치세요. 거기 백마 이야기. 백마 이야기 쭉 나오죠. 뭐냐면 옛날 어느 성에 용감한 기사와 바람처럼 빨리 달리는 백마가 살고 있었다. 기사는 사랑하는 백마를 타고 전쟁터마다 다니며 번번이 큰 공을 세워 성주로부터 푸짐한 상을 받고 다녔다. 전쟁이 끝났다. 세월이 흘러 백마는 늙고 병들게 되었다. 그러자 기사는 자기와 오랫동안 생사고락을 함께한 백마를 외면한 채 전혀 돌보지 않았고 늙고 병든 백마는 성내를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떤 종탑에 이르렀다. 버려진 백마의 비참한 상황이죠. 그죠? 백마 동그라미 쳐봐. 백마. 필요가 없다고 버림을 받았어. 억울한 상황이지? 여기서 명훈이와 대응될 수 있어. 명훈이도 전쟁으로 억울하게 부모님을 잃었잖아. 누구든지 종을 쳐서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게끔 성주가 세워놓은 종탑이다. 종탑 동그라미 치세요. 이게 종탑이 억울한 사연을 호소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거는 바로 소망이 실현되는 공간이네. 백마의 눈에 종탑을 휘 감고 올라간 칡넝쿨이 보였다. 칡넝쿨은 백마를 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 그럼 여기서 명훈이를 종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죠? 나죠. 주인공. 그래서 칡넝쿨 동그라미 나야 나. 각각 이렇게 대응이 될 수 있어. 배고픔에 못 이겨 백마는 칡넝쿨을 뜯어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종줄을 잘못 건드리는 바람에 그만 종을 울리고 말았다. 종소리를 들은 성주가 무슨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부하에게 지시했다. 그리하여 백마의 억울한 사연을 알게 된 성주는 은혜를 저버린 기사를 벌주고 백마를 죽을 때까지 따듯이 보살펴 주었다까지 괄호 닫아. 이게 백마 이야기예요. 즉 종소리를 통해서 억울함에서 벗어난 백마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 종소리도 동그라미 쳐봐. 종소리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구원의 소리야. 구원이야, 구원. 이 얘기를 해준 거야. 억울한 사람은 누구든지 종을 칠 수 있다고 느슨히 잡고 있던 내 손을 갑자기 꽉 움켜쥐면서 명훈이가 물었다.
나는 괜스레 우쭐해진 나머지 얼김에 말깔망도 못할 허세를 부리고 말았다. 명훈이가 관심을 보이니까 허세를 부린 거야. 그렇다니까 아무나 다 종을 침시나 치면서 마음속으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죄다 이루어진다. 마침내 신광교회 입구로 들어섰다. 이루어진 뒤 예약까지 끊어봐봐. 거기가 위기 1이야. 위기 1. 즉 나와 명훈이가 딸고만이 아버지를 보기 위해서 신광교회로 왔어. 마침내 신광교회 입구로 들어섰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서 그런지 우리 말고 다른 교인들 모습은 교회 근처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하늘로 오르는 사닥다리 있는 양 높고 가파른 돌계단이 우리 앞을 떡하니 막아섰다. 발을 헛디디지 않게끔 명훈이를 단단히 부축한 채 천천히 돌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돌계단을 다 오르자 빗기는 저녁 햇살을 듬뿍 받아 아름답게 빛나는 웅장한 석조 교회당이 시야를 그득 메웠다. 우리는 종탑 앞에서 손을 맞잡은 채 때가 되기를 기다렸다. 밑줄 치세요. 때가 되기. 이게 뭐냐면 종치는 때야. 종치는 때. 잠시 뒤에 교회당 뒤편 사택 쪽에서 딸고머니 아버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딸고머니 아버지다. 나는 명훈이에게 귀인말, 귓속말로 가만히 속삭였다. 길게 뻗은 교회당 옆구리를 건물 옆구리를 따라 통로에 깔린 자갈을 밟으며 딸고머니 아버지가 걸어왔다. 명훈이는 몹시 긴장한 자세로 저벅저벅 다가오는 발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설렘이죠. 두려움이기도 하고 긴장감. 왜? 이야기로만 듣던 종치는 현장에 온 거야. 그리고 딸고머니 아버지가 지금 일로 걸어오고 있죠. 나는 최대한 허리를 굽혀 예의 바르게 꾹뻑 인사를 올렸다. 왜? 명훈이에게 종을 칠 기회를 주고 싶어서 딸고머니 아버지에게 이제 잘 보이고 싶은 거죠. 딸고머니 아버지는 나를 금세 알아보았다. 그러나 낯선 얼굴인 명훈이 쪽에 짤막한 눈길을 던졌을 뿐 여느 때와 딴판으로 모범생처럼 구는 나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그는 되우 뻐겨대 있는 걸음걸이로 종탑에 다가섰다. 그는 몸에 익은 솜씨로 종탑 쇠기둥을 타고 뽀르르 위로 기어오른 다음 아이들 손이 닿지 않을 높직한 자리에 메어놓은 종줄을 밑으로 풀어내렸다. 자, 그가 굵은 밧줄을 힘차게 아래로 잡아당기자 종탑 꼭대기에 까마득한 높이에 매달려있던 놋종이 한쪽으로 휘우뚱 이런 거 음성 상징어죠. 밑에요. 기울어졌다. 또 한 채의 줄을 다 잡아당기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놋종이 휘우뚱 넘어갔다. 오른쪽 왼쪽 번차례로 기울어지기를 2번, 3번. 자, 이거는 놋종이 지금 서서히 움직이는 모습을 뭐한 거냐면 눈에 보이듯이 자세히 표현해내는 서술 방식을 묘사라고 하죠. 이거 지금 놋종이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 묘사. 그러면서 인제 종소리가 울릴 차례예요. 이렇게 여기까지 끊어보세요. 자, 그래서 나와 명훈이가 교회에 도착해서 종소리를 기다리는 장면. 내 말과 끝남이 동시에 대잉하고 첫 번째 종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갑자기 귀를 먹먹하게 만드는 둔중한 종소리에 놀라 명훈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잽싸게 손바닥으로 귀를 막았다. 종소리가 차츰 빨라지기 시작했다. 딸고머니 아버지의 앙바트만 몸집은 앙바트만 아주 아래 위로 딱 달라붙은 작은 단단한 종출과 한 몸을 이루어 쉴 새 없이 허공을 오르락 내리락 하느라 발바닥이 땅에 닿을 겨를도 없을 지경이었다. 딩그렁댕 딩그렁댕 기세 좋게 자 거기 여기 밑줄 치세요. 기세 좋게 울리는 종소리가 귀싸대기를 사정없이 갈겨댔다. 종소리가 귀싸대기를 그랬지?
그죠? 빗사이 대기를 갈겨댔다. 자, 요거는 청각적 심상이야. 청각적 이미지라고. 그렇죠? 자, 쌀배기를 갈겨댔다. 이거는 움직임, 모양,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나타내는 거지. 그렇지. 시각화. 그렇죠? 자, 이건 뭐냐면 종소리가 울림이 큰 거야. 그러면서 나는 명훈이 손바닥을 붙잡아 귀에 붙였다 뗐다 하는 동작을 되풀이했다. 밑줄 쫙 치세요. 이거 무슨 행동이죠? 명훈이 손바닥을 붙잡아서 귀에 뗐다 뗐다 됐다 됐다 하는 거야. 이게 바로 명훈이를 감동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러면서 기다란 종소리의 중간을 뚝 잘라 동강을 내었다가 다시 이어붙이기를 되풀이하는 그 장난이 명훈이 얼굴에 발갛게 꽃물이 배게끔 핏기를 돋우었다. 거기 밑줄 쳐. 명훈이 얼굴에 발갛게 꽃물이 배게끔 핏기를 돋우었다. 얘가 막 귀를 자기 손으로 딱 해서 귀를 이렇게 해주니까 얘 뭐 하는 거지? 약간 얘가 둘이 썸 타던 사이였잖아. 종소리가 귀에서 그렇게 진동하면서 얘 자기도 모르게 얼굴이 발그레졌어. 좀 수줍어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인물의 행동이나 외양으로 그 인물의 심리를 보여주는 것을 인물의 직접 제시라고 해요? 간접 제시라고 해요? 간접 제시라고 하죠. 지금 명훈이가 좋아하는 심리, 호감, 감동, 그런 명훈이의 심리를 이런 외양 묘사로 간접 제시하는 거야. 건공 중에 둥둥 떠있던 딸구머니 아버지의 발바닥이 어느새 슬그머니 땅으로 되들어와 있었다. 이때는 종을 칠 때 종에 매달려 있었던 거지. 종에 매달려 있었던 거야. 자, 종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종줄을 잡아당기는 힘을 적당히 조절하는 중이었다. 나는 실오라기 같은 희망을 품은 채 딸구머니 아버지가 아닌 사찰 아저씨를 향해 최대한 존경의 눈빛을 띄워보냈다. Why? 종치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예전 같으면 막 물렸을 텐데 존경하는 사찰 아저씨 이제 이렇게 대우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아첨이었다. 사찰 아저씨 아닌 딸구머니 아버지는 결국 나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딱 한 차례 종줄을 잡아당기게 하는 그 특혜를 베풀지 않은 채 매정하게 종치기를 끝내버렸다. 주일마다 뒷공무니를 밟고 다니며 딸구머니 아버지라고 그 악슬에 놀려댄 지난 날들이 여간만 후회되는 게 아니었다. 여간 밑줄 아니었다. 호응해요. 여간이라는 부사는 부정어와 호응해. 여간 뭐뭐 아니다. 아쉬움을 달랠 요리향으로 나는 얼른 고무신을 벗어들었다. 여태껏 늘 해왔던 방식에 따라 나는 바야흐로 저녁 하늘 저 멀리 사라지려는 마지막 종소리를 고무신 짝이 안에 양껏 퍼 담았다. 그런 다음 잽싸게 밑줄 쳐 고무신 짝을 명훈이 귓바퀴에 찰싹 붙여주었다. 이게 명훈이를 감동시킨 행동이죠. 그러자 명훈이 얼굴에 해맑은 미소가 가득 번져나가기 시작했다. 어미종은 이미 움직임을 멈췄지만 고무신짝 안에는 새끼종 밑줄 쳐봐. 이거 비유한 거예요. 뭐냐면 종소리의 진동이죠. 단겨 아직도 작은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 종이 꿀벌처럼 잉잉거리며 그리고 명훈이 귀를 간지리고 있을 것이다. 그 종이 꿀벌처럼 잉잉거리며 그랬지. 그치? 이 종을 살아있는 생물처럼 비유했죠. 무생물을. 자, 무생물을 생물처럼 비유한 거 우리 표현수사법이 뭘까요?
시할 때 썼는데, 광야할 때. 의인법 말고 살아있는 생물로 비유한 거. 활유법이야. 잉잉 이런 거는 이제 의성어, 소리를 흉내낸 말, 음성상징어 중에 의성어라고 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감동해요? 세연아, 감동하니? 어떤 남자애가 너랑 썸 타던 애가 네가 종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근데 자기 신발에다가 종소리를 담아서 딱 귀에다가 대줬어. 감동해야 하네. 네가 평소에 좀 호감이 있는 애야. 싫어하는 애는 아니었고 약간 좀 얘가 나를 좀 위해주네? 이런 마음이 애가 좀 촌스럽고 애가 좀 별로긴 한데 외모는 별로지만 애가 되게 착하다 이런 호감이 있었어. 걔가 이렇게 해줬을 때 호감이 증폭돼 아니면은 감소돼? 증폭되지, 그치? 다 사람 마음이 마찬가지예요. 이 순수한 행동, 애가 순수하잖아. 걔 종소리 들려주고 싶어서 고무신 벗어가지고 종소리를 담아서 귀에다가 이 순수한 행동에 명은이가 의지하게 되는 거야. 여기가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이거든. 소설에. 왔던 길과는 달리 돌아가는 길은 후사스러운 감동의 보자기에 감싸여 있어서. 이것 봐. 감동이 여운으로 남아있는 거야. 관사까지 걷는 시간이 조금 전보다 절반 이하로 짧게 느껴졌다. 명훈이는 흥분한 기세. 흥분까지 했어 지금. 썸 타던 남자애가 자기한테 막 손바닥으로 막 자기 손으로 띄었다 귀에 띄었다 하고 막 종소리 담아서 막 해주고, 그리고 실제로 종소리를 들었잖아. 그러니까 텐션이 올라갔어. 여관에서 감추지 못했다. 관사 앞에서 헤어지기 직전에 명훈이는 나에게 고맙다고 말했다. 깍쟁이 서울 계집의 입에서 고맙다는 인사가 나오기는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러면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요. 건호야. 일껏 내 이름을 불러놓고는 명훈이는 한참이나 더 뜸을 들인 후에 가까스로 뒷말을 이었다. 네 얼굴이 어떻게 봉사잖아. 생겼는지 궁금해. 내 손으로 한번 만져보고 싶어. 이건 뭘 의미할까요? 이 사건 이후로 관심이 증폭된 거야. 얘 어떻게 생겼지? 그리고 얘 왠지 좀 잘생겼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하는 짓이 귀엽잖아. 애들이, 어린애들이. 참으로 난처한 순간이었다. 틀림없이 집안 어느 구석에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명훈이 외할머니를 의식하면서 난 잠시 망설였다.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나는 결국 명훈이 손을 끌어다 내 얼굴에 대주었다. 하이라이트 부분. 그리고 두 눈을 질끈 감아버렸다. 촉촉히 땀에 젖은 손이 내 얼굴 윤곽을 천천히 더듬어 나가기 시작했다. 명훈이 내 이목구미 하나하나 차례차례 신중히 어루만졌다. 밑줄 쫙 교감이죠. 명훈이와 나의 교감이야. 그 전까지 썸을 타고 있었다라면 지금은 이제 마음이 굉장히 가까워진 거죠. 근데 하는 말이 얼굴이 아주 잘생겼구나. 잘생겼다고 믿고 싶은 거지. 그냥 딱 만져보고 그잖아요. 자기랑 벌써 이렇게 친해졌는데 얘가 못생긴 애일 거야 그러면은 이게 떨어지잖아. 감동이 떨어지잖아. 감동 파괴잖아. 그러니까 어머 얼굴이 아주 잘생겼구나. 나한테 얼굴을 보여줘서 고마워. 만지게 해줘서 이렇게 얘기해줘요. 이 부분이 너무 막 애틋하면서 순수하면서 그런 부분이죠. 난생 처음 잘생겼다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화화 달아오르는 낯꽃을 주체할 수 없어 도망치다시피 관사 앞을 떠나버렸다. 관사로부터 멀어지자 나는 공중 띵걸음을 놓기 시작. 밑줄 쳐. 간접제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지. 그렇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한테 잘생겼다는 얘기를 들었어. 얼마나 기뻤겠어.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공중 띵걸음을 놓기 시작. 비록 서투른 솜씨나마 휘파람을 휙휙 날리면서 나는 신나게 집으로 향했다.
여기까지 인물의 간접뜻이 나왔어요. 나의 기쁨. 신난 거지, 신난 거. 자, 그럼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거 소설 과제를 줄게요, 오늘. 여기서 끝까지 읽어보시면 뭐냐면요. 내용이, 지금 우리가 한 위기 부분이 얘가 명훈이를 데리고 교회에 가서, 종소리를 들려줬단 말이야. 그것 때문에 명훈이가 거의 나한테 넘어왔어. 뿅 왔어. 그죠? 그래서 이제 둘이 마지막 절정 결말 부분에서 교회에 다시 가서 마지막 부분에 종에 매달려요. 종을 쳐. 같이 종을 치는 장면이 하이라이트. 마지막 절정 결말 부분에서 끝나요. 되게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한 친구가 얘기했지만 리뷰를 가볍게만 읽을 수 없는 소설이다 라고 했죠. 좀 무거운 내용의 소설이다. 그러나 아주 순박한 또 남녀 우리 청소년 아니고 얘는 애지 아이들 얘네들 소년 얘 어떤 풋풋한 사람 이런 것도 이제 같이 되어 있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 뒤에 얘들아 이 뒤에 문제 있잖아요. 문제가 많지는 않거든요. 요게 내신 기출이에요. 여러분들 고등 기출입니다. 실제로 중간고사 때 기출, 작년 중간고사 기출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번 풀어와 보세요. 풀어와 보시고 소설 풀이를 할게요. 문제 풀이를 다음 시간에 알겠지? 그래서 종탑 아래에서를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예. 종탑 아래에서 그대로 가져오시고 테스트는 지금 빨리 오답을 해서 내주세요. 테스트, 오늘 테스트.